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퓨전과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퓨전에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디퓨전의 단점이 대부분 다 그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디퓨전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뭐 데미지를 안 만든다든지 매치 프로세스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깊게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이전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동영상을 갖다가 동영상 항상 올려주고 있으니까. 자,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게 이제 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일단 이제 이온 소스 주로 가스 페이지를 많이 쓰는데 가스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강한 이 필드를 걸어줍니다. 그럼 걔가 이온화가 되거든. 이온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이온 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임퓨리티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 셀렉터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로 이게 보면 아이언 제너레이션 소스 주로 가스, BF, ASH3, PH3 등 이런 애들이 이제 포함된 우리가 하려는 애들이 포함된 가스를 넣고 걔를 갖다 이온화 시켜버리면 가스가 된단 말이지. 그 이온이 된단 말이지. 이온이 되면 걔를 갖다가 이 셀렉터, 어널라이저를 가지고 여기는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 때문에 매그네틱 필드가 있고 일렉트릭 퀀티티를 가진 이온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무게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면 회전 반경들이 다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놈에 맞는 마그네틱 필드를 줘가지고 이 반경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놈만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뽑아내면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필드를 건 엑셀러레이터로 엑셀러레이션 시킨단 말이지. 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속도 뭐 30km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30km 일렉트론 볼트 아니면 100km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100km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가속을 시켜야 한단 말이야. 가속을 시키고 렌즈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렌즈는 유리 렌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렉트로스태틱 렌즈야. 그래서 전기적인 그리고 전기장 가지고 하는 렌즈지. 이온이니까 전기장 가지고 놈에게 때문에 이제 모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걔를 통과시켜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일렉트론을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웨이퍼를 갖다가 스캐닝을 하면서 쭉 스캐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은 놈이 날라가지고 때리게끔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이 때려진 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갖다가 카운트를 해야 돼. 아이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하량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페러데이 커브를 이용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왔구나, 몇 개가 들어왔구나 갖다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도수를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온 임플란트가 된단 말이야. 요 다음 장은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앞으로 내가 가져온 거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온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사진을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한 그대로고 이온 빔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웨이퍼를 때려주고 웨이퍼가 매그네틱하게 얘가 이온이 움직일 수도 얘가 웨이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온 빔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스 소스가 있어가지고 필라멘트로 얘를 갖다가 온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한 필드를 걸어가지고 얘를 갖다 이온화 시켜서 끄집어내 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매그넷을 통해서 돌려서 가속을 시킨 다음에 때리게끔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봇이 이제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이렇게 공급해주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베리언에서 나온 장비야. 베리언에서 나온 SH C80이라는 장비이고 그 장비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뒷장에 있는 걸 갖다 뒤로 가서 앞으로 당겨온 거야. 자, 소스는 주로 가스 소스, BF3, BCl3라든지 보론이 들어간 놈을 쓰고 싶으면은 그다음에 PH3, ASH3, SiCl4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놈이 들어있는 가스를 갖다가 놓는단 말이야. 보론 같은 경우에는 BF3를 쓴단 말이야. BF3를 써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보론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BF2의 뭐 플러스 뭐 이 정도로 만든단 말이지.
이렇게 BF3 플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아이언을 만들어야지 얘가 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이오나이제이션 시키는 방법은 아크를 갖다 디스차지 한다든지 오븐으로서 온도 올린다든지 핫필라멘트를 써서 가스에 온도 올려가지고 이온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도스 컨트롤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otal current flowing through the wafer, 웨이퍼를 통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카운트하는 거야. 그러면 날라와서 박히니까 전하를 가진 놈이 박히니까 전류가 생성된다고. 그 전류의 양을 갖다 재면은 몇 놈이 와가지고 틀어박혔겠구나라는 걸 알겠지. 그걸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몇 놈이 얼마나 들어왔다라는 걸 갖다가 도수를 갖다가 재는데 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수 안에는 만약 뉴트럴이 날라올 리는 없지.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그 씌워지지가 않겠지. 카운트 안 되지. 뉴트럴은 전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리젝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머신은 뭐 두 가지 종류 여기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커런트가 미디움 커런트인 놈, 그다음에 하이 커런트인 놈. 미디움 커런트는 도수가 낮은 작은 양의 도수를 할 때 하는 거지. 도수가 12, 14승 이하일 때. 그리고 하이 커런트는 12, 14승보다 클 때, 도수가 클 때 이런 뭐 소스 드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수가 커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소스 드레인 같은 것은 정션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뭐 PMP다. 굉장히 높은 도수여야 되니까 하이 커런트 머신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스레시홀드를 조정하기 위해서 치는 거는 조금만 쳐도 되니까 미디움 커런트 머신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고 하이 파워, 로 파워 해가지고 우리가 치는 이 에너지 날라오는 에너지가 하이 에너지를 쓰는 거 있고 로 에너지를 하이 파워가 아니고 하이 에너지다. 로 파워가 아니고 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높은 거 낮은 거가 또 머신이 좀 달라진다고 생긴 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머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런 아무튼 머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단 말이야. 임플란트에서 날라온다면 이온들이 많이 날라오는 거지만 한 놈의 관점에서 보단 말이야. 한 놈이 이렇게 날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온이 날라와가지고 딱 맞는 순간에 이 에너지를 갖다가 다 잃어야 돼. 그래야지 멈출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운동 에너지, 엄청난 운동 에너지 갖고 날라온 중이야, 지금. 그 운동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내주면서 멈추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느 위치에 가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내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떤 식으로 얘가 부딪히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우선 부딪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이루고 있는 뭐 만약에 실리콘이다. 그럼 실리콘하고 부딪히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튀어나갈 수가 있어. 부딪힌 놈이 튀어나갈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맞은 놈이 튀어나가는 거를 스퍼터링이라고 한다고. 스퍼터링. 우리 스퍼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스퍼터라는 것은 강한 빔으로 때려가지고 강한 이온 빔으로 때려가지고 여기에 타겟으로 있는 타겟의 원자를 뜯어내는 거잖아. 뜯어내버리는 거잖아. 스캐터링, 스퍼터라고 하는데 스퍼터링이 일어나. 우선은 스퍼터링도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냐면은 일렉트릭 백 스캐터링. 부딪힌 놈이 당구공처럼 다시 맞고 튀어나올 수 있어. 부딪히고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뉴클리에이션 리액션 프로덕트. 얘가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도 강한 이온이고 에너지를 많이 가진 여기도 지키고 있는 이온이 부딪히면서 이 어떤 뉴클리어 리액션, 큰 뉴클리어 리액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뉴클리어끼리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것들이 뉴클리어 핵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뉴클리어 핵에 의해서. 또 일렉트로닉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 일렉트로닉에 의해서 얘가 부딪히면서 그 에너지가 엑스레이로 나올 수 있어. 엑스레이. 또 옵티컬 폰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게 어떤 입자들이지. 아무튼 빛의 입자들이. 그러고 부딪히는 순간 일렉트론이 튀어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잃는단 말이야. 두 가지 크게 일렉트로닉과 뉴클레어. 그래서 에너지 로스 프로세스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아무튼 딱 여기에 부딪히면 쓰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면서 뉴클리어 부딪히든지 아니면 일렉트론하고 어떤 모멘텀 차이를 보면서 모멘텀을 갖다 잃으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갈 수도 있어. 받은 놈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맞은 놈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쭉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도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들어온 놈이 이렇게 퍼지게 된단 말이지. 자, 하나하나 조금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싱글 아이언이 이제 많이 날라오지. 결국 많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결국은 한 놈 한 놈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단 말이야. 한 놈 한 놈을 관심 있게 보면은, 이 들어온 놈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아무튼 일렉트론이라든지 뉴클리어랑 반응을 하면서, 여기 있는 호스트 뉴클리어들이랑 반응을 하면서 방향을 계속 바꿔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임플란트 있는 놈을 까만 놈이라고 보고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놈을 하얀 놈이라고 보면은 쫙 친 놈을 보면은 치면서 들어오면은 이 하얀 놈 맞은 놈들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들어온 놈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무튼 얘가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쌓이게끔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지. 근데 우리의 원래 목표는 우리가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 실리콘이 이렇게 딱 레티스를 싱글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티스를 딱 구성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놈을 빼면서 여기에 뭐 포스포러스라든지 아르세닉이라든지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요 위치에 집어넣는 게 사실은 목표란 말이지. 여기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게 목표야. 그런데 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피지컬하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격자를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야. 격자에 데미지를 줘, 데미지를. 알겠지? 이렇게 데미지가 생긴다는 게 문제야. 데미지가 생긴다는 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 호스트 아이언들이 맞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 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얘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얘도 부딪히는 순간 얘네들이 이렇게 튀겨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격자가 깨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는 얘가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안 돼. 얘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모양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갖다가. 뭘 해야겠어? 그렇지. 열 처리를 어닐링을 해줘야 돼. 어닐링을 통해서 얘가 다시 이렇게 제가 제대로 된 놈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어닐링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도펀트들이잖아. 도펀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은 도펀트들이 익세스 캐리어들을 내놓기를 원하잖아. 익세스 캐리어를 내놔가지고 N타입들은 P타입들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그 역할을 똑바로 못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그래. 도펀트를 갖다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액티베이션을. 어닐을 통해서 도펀트를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 거야. 공정에 반드시 어닐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임플란테이션이 있은 다음에는. 알았지? 자, 임플란트를 치면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면서 망가뜨리게 되고 얘만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호스트 텀들도 막 망가진단 말이야. 막 망가지면서 이렇게 컬리전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어토믹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변하는 구간이 생겨. 또 스퍼터링도 생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는 순간에 호스트 아이언이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치다 보면 임플란트 치다 보면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스퍼터링 하듯이 서피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 여기 다른 그 물질이 있어. SiO2가 있고 만약 SiO2가 있으면 똑같은 물질이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가 좋아. SiO2가 있고 만약에 이 안에는 뭐 메탈이 있다고 쳐보잔 말이야.
뭐 알루미늄 있어, 메탈 있어. 알루미늄 있어야 또 다 좀. 뭐 타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온 플란트를 갖다 이걸 쳤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놈이 여기에 맞고, 물론 여기 있는 놈도 이게 들어가면서 두 개 맞아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그렇지만 여기 있는 놈들도 맞아서 안으로 들어가 있게. 그래서 믹싱이 돼버려요. 얘네들이. 믹싱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이언빔 믹싱도 되고, 스퍼터링도 되고, 데미지도 일어나고, 임플란테이션도 일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어떤 일들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때문에 생긴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슬을 갖다가 잔뜩 이게 배열해 놓은 다음에 구슬을 강하게 던지면 구슬이 막 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안으로. 그러면서 막 여기 있는 놈들이 엉망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엉망이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튀어나오는 놈도 있고, 딱 명확하게 났으면 걔네들이 막 엉망이 되고, 지네들끼리도 섞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집어 던지는 놈, 집어서 넣는 놈이 가볍냐, 무겁냐, 얘가 그러니까 원자가가 높은 놈이냐, 원자가가 낮은 놈이냐에 따라서 얘가 무거운 아이언이 될 수 있고 가벼운 아이언이 되잖아.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져. 자, 가벼운 아이언은 기본적으로 깊게까지 들어가. 가벼운 아이언들은 깊게까지 들어가. 가벼운 아이언이라는 건 아이언 사이즈도 작게 된단 말이지. 무거운 아이언은 아이언 사이즈가 크지. 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지. 원자수가 작잖아. 그지? 어토믹 넘버가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볍다고. 얘는 깊이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헤비 아이언은 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가 많아. 그다음에 깊게까지 못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는 게. 이 들어가는 패스는 아이언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얘가 여기서 들어온 놈, 같은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한 놈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놈, 그 다음에 그 전에 들어간 놈, 먼저 들어간 놈,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달라가는 패스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떤 놈이 여기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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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 들어온 놈은 또 마찬가지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넣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모든 아이언들이 집어넣었을 때 다 동일한 위치에 가서 쓰진 않아.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떤 스태티스틱하게 표현한단 말이지. 스태티스틱하게 보통 한 이 정도 에너지 썼더니 여기 가서 쓴 놈이 제일 많더라. 그러면 더 들어간 놈도 있고 덜 들어간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더 들어간 놈도 있고 덜 들어간 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태티스틱하게 집어넣는 놈들이 있는데 그 스태티스틱하게 들어가는 요 위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RP라고 그런다고. 프로젝션 레인지라고 그런다고. 이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 레인지는 우선은 이 아이언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를 썼어도 어떤 놈은 깊게 들어가고 어떤 놈은 짧게 들어가고 그런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이 값이 달라져. 또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져. 던진 놈이 강한 에너지다. 그럼 깊게까지 들어갈 테고 던진 놈 에너지가 작다. 그럼 얇게까지 쉘로하게밖에 못 들어갈 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던진 에너지와 어떤 아이언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가벼운 아이언이 깊게까지 들어가고 무거운 아이언은 덜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를 갖다가 맞은 데를 엉망을 만들어 놓겠지. 왜냐면 에너지를 다 잃어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짧은 공간에서 잃어야 되니까 여기를 갖다 좀 더 디스오더드 클러스터를 갖다 크게 만들어 엉망을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지. 가벼운 아이언보다. 자, 물론 좌우 이렇게 들어온 놈이 이 방향으로도 엉망을 만들어. 엉망이 되는 범위야. 이게 들어간 범위고.
자, 얘가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온이 들어와서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한 운동 에너지를 다 잃어서 어느 순간에 쓰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이게 다 잃으면서 쓰게 되는데 이 다 잃어서 쓸 때 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잃게 되느냐가 이제 스토핑 파워야. 잃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야. 파워야. 어떻게 잃게끔 되느냐. 우선은 뉴클레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호스트 이 어텀들의 뉴클레어들, 얘네들이 다 일렉트론을 내놓고 뉴클레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 요만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요만한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거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우선, 핵은 강한, 굉장히 큰 파지티브 전하를 지금 띄고 있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굉장히 굉장히 작단 말이지. 이 뉴클레어에 의해서 이 들어오는 놈, 만약에 아르세닉이 들어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르세닉도 조그만 핵과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들어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지를 띄고 있는 놈이란 말이지. 차지를 띄고 있는 파티클이지. 얘가 이 뉴클레어와 영향을 받고 쓰게 되는 뉴클레어에 의한 스토핑 파워가 있고, 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일렉트론들이 쭉 있잖아. 일렉트론들이 쭉 있어. 이 일렉트론들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하고의 영향, 이 이온화의 영향에 의해서 또 얘가 에너지를 잃어갈 거란 말이야. 방해를 받으면서 잃어갈 거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일렉트론에 의한 스토핑 파워야. 일렉트론에 의한 스토핑 파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된단 말이야. 토탈 에너지를 이 거리를 지나면서 쭉 잃어가는데, 그 거리에 의해서 잃어가는 것은 뉴클레어에 의해서 잃어가는 스토핑 파워와 일렉트론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어가는 것 두 파트로 나눠질 테고, 그것은 총 일렉트론의 숫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 타겟 어톰의 덴시티, 타겟 어톰이 여기 몇 개가 있느냐 해서 그 일렉트론에 의한 스토핑 파워와 뉴클레어에 의한 스토핑 파워와 일렉트론에 의한 스토핑 파워, 요거 갖다가 더한 것을 갖다가 총 가지고 있는 어톰 수를 갖다가 곱하면은 그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이 들어온 놈이 얼만큼 에너지를 잃느냐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걸 통해서 얘가 얼마나 가서 쓸지가 결국 우리가 관심이잖아. 우리가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진 놈이었을 때 어디 가서 쓸지, 그게 지금 우리가 관심사인 거잖아. 그걸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X를 이쪽으로 돌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터무를 돌리면은 dx는 마이너스 n, 이거 세우는 파워니까 마이너스지. sn 플러스 se 분의 1 d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서 쓰느냐, 그것은 0에서부터 거리는 쓰는 곳이 아까 rp라고 그랬잖아. rp라고 쓸 수 있고, 에너지는 0에서 우리가 갖고 들어온 에너지 이 제로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 잃어야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면 우리가 요거는 결국 rp가 되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rp 프로젝션 레인지 끝에 가서 쓰는 거고, 한 놈을 생각하느냐 r이라고 한다면은 r은 이렇게 적분한 놈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스토핑 파워, 뉴클리어 스토핑 파워와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자, 뉴클리어 스토핑 파워는 기본적으로 아이언의 에너지와 관련 있어. 들어오는 놈의 에너지와 관련 있어. 무슨 얘기냐? 들어오는 에너지가 큰 놈. 에너지가 큰 아이언, 강한 놈이 들어왔어. 이 놈은 속도도 빠르겠지. 속도도 빨라. 굉장히 에너지가 크니까 속도도 빠를 거야.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야. 에너지가 큰 놈이 들어오면은 이 이온과 여기 있는 이
호스트, 호스트, 그 뉴클레어가 반응할 만한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너프 타임이 없어. 타임이.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이너프한 타임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반응을 안 해. 얘가 빠를 때는. 굉장히 빠를 때는 뉴클레어는 별로 반응하기 쉽지 않아. 얘가 물론 굉장히 강한 양전기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워낙 작단 말이지. 작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얘와 빠를 때는 반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 얘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때는 얘가 별로 반응하기 어려워. 응? 그렇기 때문에 라지 아이언 에너지를 가졌을 때는 이너프 타임 같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이 작아져. 만날 수 있는 크로스 섹션이 작아서 별로 별로 스토핑을 못 시키다가 언제 얘가 강하게 스토핑을 시킬 수 있냐면 에너지가 작아졌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아이언이 쭉 들어오다가 에너지를 쭉 잃다가 나중 돼서는 뉴클레어 스토핑 파워가 도미넌트해진단 말이지. At the end of the range. 레인지 끝머리에 가면 레인지라면 지금 요걸 얘기한 거야. 요게 레인지야. 요게 레인지니까 요 끝머리 가면은 뉴클레어 스토핑 파워가 훨씬 도미넌트해진단 말이지.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뭐가 도미넌트하냐?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가.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을 해. 첫 번째는 non-local electronic stopping power.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구름이 잔뜩 있다고 생각하면 돼. 구름. 그러니까 일렉트론에 구름이 잔뜩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를 이 파지티브 전하를 띈 놈이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땡겨주는 리타딩을 시켜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작용하게 된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 얘가 플러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 지나가다 보면 다이렉트리 지나가다 보면 얘가 땡기게 돼. 얘를 땡기게 돼. 못 가게끔 맞게끔 하는 그렇게 리타딩 드래그 포스가 생긴단 말이지. 다이렉트리 미디움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로스가 생긴단 말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래젝토리 체인지, 방향성의 체인지가 안 생겨. 방향성의 체인지가 안 생겨. 그냥 이 마이너스가 많은 바다를 갖다가 쭉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속도는 늦어지지. 자, 이거는 방향의 체인지가 안 생기고 방향의 체인지가 생기는 거는 얘는 당연히 방향의 체인지가 생기지. 뉴클레어가 영향을 주면은 강한 파지티브 차지고 파지티브 차지면 당연히 방향이 달라지겠지. 자, 근데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도 로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방향의 체인지를 만들 수 있어. 차지하고 모멘텀을 익스체인지 시킨단 말이지. 차지하고 모멘텀을 익스체인지 시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여기 뉴클레어 있고 일렉트론이 감싸고 있잖아. 이게 로컬리 보면은 여기서는 이 일렉트론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을 바꿔주면서 방향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로컬, 그 다음에 non 로컬. 자, 이렇게 여기서 차지가 주고 이제 모멘텀이 줄어들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초반부에 이온이 들어오자마자는 이러한 일렉트론 스토핑 파워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점점점 있다가 막판에 가서는 뉴클레어 스토핑 파워가 강한 영향을 주면서 얘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로 보면은 자,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뉴클레어 스토핑 응? 응? 쏘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크다는 얘기는 빌러스티가 빠르다는 얘기지. 빌러스티가 빠르면은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가 영향을 크게 준단 말이지.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작을 때는 뉴클레어 스토핑 파워가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응? 자, 아르세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토믹 넘버가 크지. 어토믹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뉴클레어에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파지티브 차지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뉴클레어 파워를 가져. 응? 얘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아르세닉 같은 놈이 들어오면은 실리콘에 왜냐면 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포스포러스, 보론 그 아이언의 크기에 따라 들어오는 아이언의 크기에 따라서
뉴클레어 스토핑 파워는 달라져.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는 얘가 가진 전하량과의 관계니까 뭐 별 큰 차이 없이 머티리얼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지. 그래서 초반기에는 에너지가 클 때, 그러니까 초창기가 에너지가 클 때는 이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가 크게 영향을 주고, 나중에 갈수록 뉴클리어 스토핑 파워가 커진다는 얘기야. 빌라스티로 표현하면은 마찬가지야. 빌라스티가 클 때는 일렉트로닉 스토핑 파워, 빌라스티가 작을 때는 뉴클리어 스토핑 파워가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야. 자, 도펀트 프로파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놈이 다 같이 달라. 다 같이 들어온 놈들이 겪는 경험은 이온 한 놈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때문에 동일한 데 쓰질 않고 당연히 각각 다른데 이렇게 한 놈은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쓰고, 한 놈은 부딪혀서 여기 쓰고, 한 놈은 부딪혀서 뭐 저기 가서 쓸 수도 있고, 한 놈은 쭉 가서 여기 가서 쓸 수 있고, 한 놈은 부딪혀서 여기 쓸 수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각을 갖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정규분포 비슷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비슷한 분포가 되고, 그래서 요 평균적으로 같은 에너지일 때 어떤 아이언일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진 놈은 여기서 쓴다는 것은 비슷한 프로젝션 레인지를 갖고 쓰게 된단 말이지. 자, 랜덤하게 아이오닉 프렌디션은 랜덤 프로세스야. 이치 아이언의 트레이젝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10에 12승 정도 이상의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하면은 임플란테이션은 스태티스티컬리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RP, 프로젝션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높은 하이스트 컨센트레이션을 가진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벌어진 정도를 델타 RP, 델타 RP라고 그러고, 이 델타 RP를 갖다가 트레이글 이란 말이지. 표준 편차랑 같은 의미야. 자, 이렇게 놓는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RP와 델타 RP를 갖다가 표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우선 이온의 스피시스, 어떤 종류의 이온이냐와 이 이온의 에너지에 따라서 RP와 델타 RP를 다 계산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놈을 쓴다, 얼마만큼의 정션 뎁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계산해가지고 아이언을 갖다 하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자, 여기는 메인이 일렉트로닉이고 이제 뒤에 가면 메인이 뉴클레어가 되는 거지. 자, 도핑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퍼지게 된다는 것이고, 보면은 이제 뭐 200kg 일렉트론 볼트를 쐈다. 아이언을. 그럼 보론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가고, 아르세닉 덜 들어가고, 안티모니 덜 들어가고. 이게 무게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자, 퍼지는 정도도 보면은 깊게 들어간 놈일수록 당연히 많이 퍼질 수밖에 없어. 깊게 들어간 놈일수록 많이 퍼질 수밖에 없고, 또 라이터한 놈들, 가벼운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어간 놈보다 이렇게 뒤로 퍼진 놈이 많아. RP에 비해서 이게 원래는 정규 분포는 이게 똑같이 생겨야잖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이 뒤로 나온 놈들이 가벼운 놈일수록, 라이트한 놈들일수록 RP보다 적은 놈들. 왜냐하면 백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튀어나온 놈들, 뒤로 튀는 놈들이 많아진다고. 무게가 무거운 놈들은 치고 부딪히더라도 안 튀어나오고 가는데 얘는 뒤로 튀어나오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꼬랑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헤비어하면 헤비어해질수록 점점점 보다 더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해진단 말이지. 이런 꼬랑지가 덜 생긴단 말이야.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이걸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계산해서 이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값들을 갖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것들을 만드는 거야.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뭐 정션 뎁스가 뭐 100나노미터다. 자, 100나노미터 해야 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칠 것이냐? 아이언 임플란트를 어떻게 칠 것이냐 문제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우선 이게 뭐 포스포러스 PN이다. 그럼 N이다. N타입이니까 뭐 포스포러스로 치든지 아세닉을 쳐야겠네. 얼마큼을 해야지 100나노 되는 정션을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어? 물론 정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프로파일을 보면은 뭐 여기가 거리, 이게 X, 거리고 이게 100나노미터다. 이게 콘센트레이션이다. 그럼 정션은 가장 좋은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정션이 제일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정션이. 콘센트레이션이 똑같이 가다 여기서 100대에서는 팍 떨어져.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퍼지잖아. 다시 그러자. 콘센트레이션이 한다면 우리가 여기가 100나노다. 이렇게 생긴 정션이 제일 좋단 말이지. 응?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만들기가 우선은 저거 가지고 불가능해. 디퓨저 가지고. 디퓨저 갖고는 하면은 이런 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뒤에가 그럼 낮아져. 뒤를 높이려면은 그러면 꼬랑지도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지. 꼬랑지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정전이. 그러니까 디퓨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쉘로 정션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아이언 임플란트인데 아이언 임플란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이었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랑지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여기까지 치려면 이렇게 생겨.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고민인지 알겠지? 요런 걸 만들고 싶어.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치는 게 이렇게밖에 안 생겨. 어떻게 했어?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멀티플로 쳐버린 거지. 멀티플 임플란트를 치는 거지.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은 이런 놈을 만들 수가 있지. 응?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이런 테일러링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에너지를 쳤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퍼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퍼지는 정도와 그 들어가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테일러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다 이미 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다 했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익스페리먼트를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다 각각마다 RP, 델타 RP를 다 이렇게 다 계산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RP와 델타 RP를 알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콘센트레이션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된단 말이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X-RP고 퍼진 정도가 ERP 제곱이니까 2 곱하기 RP 스퀘어로 해서 익스포넨셜 텀 붙이고 CP 가장 높을 때의 콘센트레이션이지 프로젝티드 레인지가 프로젝티드 레인지구나 프로젝션 레인지가 아니고 프로젝티드 레인지 응? 프로젝티드 레인지 가장 높을 때 저걸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갖겠구나 대충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응? 자, 그래서 얼만큼의 임플란트를 넣으면 이렇게 쳐주냐, 이걸 전체 이게 이 적분한 값이 도즈가 될 것이고, 적분한 값이 임플란트 도즈가 될 것이고, 도즈는 요 놈을 갖다가 마이너스만 돼서 플러스만 돼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 요거의 적분 다 나와 있어. 루트 2파이의 델타 RP의 CP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도즈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도즈도 구하고, 우리가 도즈를 알면은 반대로 도즈를 알면은 그리고 에너지를 하니까 얘를 구하니까 얘도 알 수가 있는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피 클 때의 값이 CP 아니야?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콘센트레이션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것들을 다 이미 구해놨어. 어떤 놈을 하느냐,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RP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이렇게 계산해놨다고.
자, 포스포러스 계산했고, 알세닉, 안티모니 다 계산했어. 델타 RP, 프로젝티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는 스트레이글이라고 불러. 얼마나 퍼졌는지의 정도. 그것도 다 이렇게 구해놨다고. 자, 포스포러스, 알세닉, 안티모니. 깊게 들어갈수록 퍼지는 것도 더 많이 퍼지게 되지. 또 다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다 구해놨어.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정션이 있다. 그럼 거기서 얼마큼의 에너지를 써고 어떤 놈을 썼을 때 뭐 우리가 뭐 0.2, 250, 아까 얘기했을 때뭐 100나노미터 정션을 갖다 만들고 싶다. 포스포러스로. 아 그래? 그러면 RP 제일 많이 들어간 놈이 뭐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한뭐 70, 볼트? 70kg 일렉트론 볼트나 70kg 일렉트론 볼트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정션 만들 때 100나노에 얘가 오게 이 포지션이 오게 그럼 하려면 70kg 일렉트론 볼트 쓰면 된단 말이야. 응?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된 놈이 구해질 수가 있단 말이지. 퍼지는 정도는 그럼 70kg 일렉트론 볼트일 때 포스포러스가 한 0.04 정도 퍼지니까 이게 한 0.04 정도 퍼지게끔 이런 식의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지. 자,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구해놨어. 다 구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600나노에 뭐 정션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10에 17승 정도. 그러면은 17승 정도. 도수 계산해서 도수가 얼마큼 계산하면 이게 되는지 CP를 구할 수가 있잖아. CP 도수를 우리가 알면은 CP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CP가 한 10에 17승 정도 되고 싶다. 그래? 그랬을 때 어느 뭐 포스포러스 따르면 도수를 갖다가 구해 0으로 구해. CP 구하니까 그 에너지 델타 RP 구하면은 Q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도수 뭐 10에 뭐 16승이다. 뭐 10에 17승이다. 도수 구하고 에너지 나오고 에너지 220kg 일렉트론 볼트를 하면은 뭐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지. 0.6까지. 그래서 친단 말이지.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션이. 우리가 정션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도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 도수도 바꾸고 에너지도 바꾸고 도수도 바꾸고 에너지도 바꾸고 해서 치면은 이런 놈을 갖다가 이런 정션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뭐 아이디어라고는 이렇게 생긴 거지만 이렇게 생긴 건 뭐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는데 이 테일이 얼마나 짧게 테일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디퓨저는 도저히 이런 테일을 만들 수 없다. 디퓨저는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와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응?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 정도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언 플란테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란 말이지. 이 채널링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하자.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자,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테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시뮬레이션을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사람들이 많아. 뭐 7일 그러니까 무슨 보론을 쳤을 때 뭐 RP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들 만들었어. 근데 이 프로그램들 봤더니 다들 2년 만에 찾아봤더니 다 죽었더라고. 얘네들 다 죽었어. 얘 정도는 하나 살아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집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야. 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 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 가장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자 slim.org라는 데를 가면 돼요. slim.org라는 SRIM.org 그러면 이제 비영리로 그 바이오 임플란트 시뮬레이터를 갖다가 만드는 사이트야. 여기로 가보면은 여기 쭉 있어 각 나라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풀면은 이제
스트림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 13메가짜리 요 파일이 나올 거야. 요걸 풀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다 풀리는 거야.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려. 근데 이게 잘 다운로드 잘 저걸 시켜야 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푸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갖다가 전부 다 영어하고 미국으로 만들어야 돼. 지역하고 시간을 갖다가 지역을 갖다가 미국으로 만들고 형식도 영어로 만들어야 돼. 형식도 영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날짜 지역을 갖다가 다 아무튼 관리자 옵션에 가가지고 시스템 로컬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언어를 뭘로 해야 될 거냐? 이거 한국어로 돼 있는데 다 영어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돌더라고. 내가 이걸 하느라고 지난 주말에 갔다가 몇 시간을 소모했어. 이게 안 깔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알아낸 게 이걸 다 바꾸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 스림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띄우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뜰 거야. 이게 스림 메인 메뉴가 뜰 거야. 그래서 트림은 이제 그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트림 칼큘레이션을 딱 눌러. 딱 누르면은 자 요런 창이 떠. 요런 창. 이게 이제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어떤 걸 할 거냐. 이게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타겟 머티리얼. 이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 가는 파라메터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뭐 포스포러스를 하고 싶다. 포스포러스를 한다고. 포스포러스는 어토미는 뭐 15분이고 매스가 이렇게 됐다고 딱 나오지. 그럼 이제 어디다가 할 것이냐? 어디다가 할 것이냐야.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한 레이어로 돼 있었으면 좋겠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레이어로 돼 있었으면 좋겠어. 그 두께가 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한 100옹스롱 정도, 10나노 정도 위에 실리콘 위에 깔려있는 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자, 이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했더라? 컴파운드 딕셔너리를 눌러. 컴파운드 딕셔너리를 떠. 그럼 여기서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우리가 찾아줘야 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어디 갔어? 아씨, 죽어버렸네. 다시 합시다. 자, 트림 칼큘레이션을 띄우고, 자, 포스포러스를 누르고, 뭐 실리콘 옥사이드. 이게 비영리로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잘 안 뜰 때도 많고. 그래서 코먼트하게 머티리얼 이게 안 눌리냐? 좀 불안해서 쓰기가 불안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왜 저게 눌려? 아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걸로 하자. 이게 내가 보여주려고 해놨었는데 이걸 눌리지가 않아. 또 뭔가 좀 이상하다.
아씨, 안 된다. 이걸 아마 부팅을 다시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뭐가 뜨냐 하면은 이런 게 떠. 이런 게 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뭘 하는 중이냐면 얘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 한 개를 해보는 거야. 한 개 한 개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지금. 지금 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지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맞네. SiO2 100, 실리콘 1000, 그리고 포스포러스는 10kg 일렉트론 볼트 던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500개를 내가 던지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어떤 놈은 들어가다 여기서 어떤 놈은 들어가다 여기서 어떤 놈은 들어가다 여기서 들어갔다가 쭉 지금 하는 중이야, 나. 그지? 그래서 350개, 500개, 450개, 500개를 딱 던졌어. 자, 컴퓨터 됐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이언 디스트리뷰션을 얘가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에는도 이만큼이 남지만 30kg 일렉트론 볼트 들어갔을 때 이 정도 들어가더라. 아이언 레인지가 170옹스트롱 정도 들어가더라. 라고 나오잖아. 트레이는 한 77옹스트롱 정도 퍼지게 나오더라. 라고 한 개 한 개 한 개 해보면서 얘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림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여기 숙제가 있어. 숙제가 슬림 프로그램에서 get 프로파일이나 레인지나 스트레이를 고르라. 100만 개의 보론 아이언을 던져야 돼. 얘 임플란트된 실리콘 레이어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없어. 그냥 실리콘에다 바로 던진 거야. 에너지 15kg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이그하고 레인지하고 프로파일을 갖다 구하라. 지금 아까 프로파일 봤잖아. 그치? 그게 지금 숙제야. 다음 주 목요일까지야. 그렇지? 만 개 포스포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야. 이 스림을 까는 게 중요해. 스림을 한번 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리콘 놓고 포스포러스를 던지게끔 해서 요 파일을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같이 보내야 돼. 이렇게 넣은 걸 갖다 캡처해가지고. 알았지? 요걸 갖다 집어넣은 것들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알겠어요? 대답을 해. 어.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 자, 아무튼 이걸 갖다 인스톨 시킬 때 아무튼 되게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 인스톨 시킬 때 아무튼 설정을 갖다가 다 영어하고 미국으로 바꿨더니 되더라고. 여러분들 그걸 해봐봐. 한번 해보고 해보면 될 거야. 안 되면 인터넷 한번 찾아봐. 거기도 왜 이게 안 돼요라고 올리는 애들 많아. 그래가지고 하면 돼. 자, 이걸 해보면 되고. 자, 뒤로 돌아갑시다. 자, 채널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채널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 아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계산한 걸로는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이런 놈들이 생긴단 말이지. 왜 이런 놈들이 생기느냐? 갖다가 고민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낸 게 채널링이라는 게 생기란 말이야. 채널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격자를 갖다가 보면 110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를 갖다가 던진단 말이야. 이온들을 던지는데 어떤 놈은 이 채널 구멍을 통해 가지고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어떻게 우연하게 이 채널 구멍을 갖다 통하게 되는 놈들은 깊게까지 들어가는 놈들이 생기더라라는 게 그게 바로 채널링이라는 거야. 자, 110 보면 이렇게 생겼어. 웬만한 놈들은 다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잘 맞으면 여기 가운데 딱 요걸 타고 각도가 딱 맞아서 쭉 들어가는 놈이 생기단 말이야. 100도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잘만 맞으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들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으면 이렇게 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꼬랑지가 깊게 들어간 놈이 생기더라라는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게 깊게 들어간 놈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채널이라는 건. 자, 이런 놈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없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 해야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을 프로세스라는 걸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 못하게 되는 경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없어져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조금 틀어줘. 틸트 시켜버려. 날라오는 방향에 딱 맞으니까 되니까 약간만 숙여주면 되잖아. 얘를 숙여주면 되잖아. 웨이퍼를. 그럼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숙여지니까 터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틸트를 시킨단 말이야. 틸트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살짝 트위스트 시켜. 그러면 아모포스 점프를 그러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놈을 갖다가 틸트하고 트위스트 시켰더니 이렇게 보여. 없어졌잖아. 터널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올 놈이 각도가 이렇게 맞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갖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채널링을 막는 방법이. 자, 우선 가장 쉬운 거는 틸트하고 트위스트 시키는 거야. 틸트하고 트위스트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각의 어떤 도펀트마다 얼만큼 틸트 시키고 어떤 에너지에 얼만큼 틸트를 시켜라 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써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 5도 정도 틸트 시킨대. 5도 정도. 5도에서 3도에서 5도 사이인데 그만큼 이렇게 틸트를 시키면은 그럼 들어온 놈들이 터널링이 아니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지. 자, 플래너 채널링이 스틸 옵저브 된다. 그러면 틸트된 놈을 트위스트 시켜라. 웨이퍼를 틸트하고 트위스트 시키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틸트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웨이퍼를 티피컬리 틸트를 시키면 되는데 아니면 뭐 틸트된 앵글로 인 곳에서부터 웨이퍼를 만드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틸트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 몇 가지가 있어. 프리아모파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저어머늄 같은 놈, 실리콘을 갖다가 저어머늄 같은 놈으로 때려. 막 때려. 저어머늄 크잖아, 실리콘에 비해서. 그럼 맞아서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맞은 놈이. 이게 아모포스처럼 된단 말이야. 실리콘들이 격자들이 깨지면서, 격자들이 박살나면서 아모포스처럼 된단 말이지, 레이어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놈을 칠 때 그 아모포스 레이어를 지나기 때문에 터널이 없어진 데미지는 거지. 막 주는 게 프리아모포리제이션 시키는 방법. 뭐 저어머늄이나 실리콘 같은 걸로. 또는 through surface oxide. surface에다가 옥사이드를 길러.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걸 얇게 길러. 그러면은 걔는 아모포스 아니야. 그러니까 걔를 뚫고 들어오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터널링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또 헤비 아이언을 쓴단 말이지. BF2 같은 헤비 이온을 갖다가 짠 걸 쓰면 터널링이 더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 때문에 BF2 같은 큰 놈을 써가지고 아이언을 갖다가 걸리게끔 그렇게 하면은 채널링이 줄어든단 말이지. 자, 빔 디렉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수그리는 게 틸트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트위스트야. 자, 틸트, 트위스트 해가지고 채널링을 갖다가 줄여주면 된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도 이것도 한번 봐봐. 이 시뮬레이션들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슬림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돼. 슬림.org야. 슬림.org. 그래서 슬림 깔아서 여러분들이 홈워크를 해보는 거예요. 해봐. 한번 실리콘에다가도 해보고 아까도 했듯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살짝 깔고도 한번 해보고 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응?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깔고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실리콘을 없애고도 해보고 이걸 갖다가 없애고도 한번 해보고 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란 말이지. 이렇게 퍼지는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예? 다 한 번씩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 뭐 3D로도 이렇게 이 좌우로도 퍼졌지 이렇게 여기 놓고 이렇게 좌우로도 이렇게 퍼졌지. 이거는 실제로 한 개를 해본 거야. 한번 던져본 거야 얘가 한번. 던져보면 이렇게 다르게끔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평균을 내본 거야.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하나 해봐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본단 말이지. 오케이? 스무딩 데이터 이렇게
실리콘 옥사이드 쪽에 좀 쌓였고 실리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였고 이렇게 그 뒤로 밀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저기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평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지. 자, 리스타트. 이거 다 이것들이 아예 표시돼서 그런가? 포즈하는 게 있는데 포즈하는 방법이 없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봐. 오케이. 질문? 수요일 휴강. 월요일, 이게 월요일 수업 영상은 내가 올렸더니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테 오늘 올려줄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추석이니까 휴강이야. 다른 질문? 오케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